국민소득이 높고 또 복지제도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자가소유율이 높진 않아요. 국민 모두가 다 내 집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히려 이건 꿈이라기보다도 강박이 아닐까. 녹색친구들 대표 김종식입니다. 녹색친구들은 현대차 정문고재단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1기의 대상 수상 기업입니다. 녹색친구들은 설립 미션이 사람에게도 지구에게도 좋은 집을 짓습니다. 지금은 제로에너지 빌딩 사주택 사업을 중요한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정석입니다. 도시재생에 관한 강의 또는 걷는 도시에 대한 강의 요즘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저는 지나칠 정도로 수도권에 이렇게 편중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수도권 면적은 국토 면적의 불과 11.8%밖에 안 되는데 지금 2019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지금 우리 국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고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고 있고 비수도권 농산어촌 중소도시 원도심 인구는 점점 줄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수도권에 이 주택을 계속 공급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악순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도권에 계속 사람이 몰리고 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주택을 또 공급하고 그러면 저는 집값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인 그 원인에 대한 그 정책적인 해법으로 풀어야지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는 대책으로 풀 일은 아니다. 국민 모두가 다 내 집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히려 이건 꿈이라기보다도 강박이 아닐까. 저는 이제 주거 문제 대안과 관련해서 어쨌든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영리 시장이 공급 주체인데 사실은 95%를 공급하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95%를 공급하고 있는데 자가 소유율은 55%밖에 안 되느냐. 영리 시장 중심의 주택 공급의 역사가 있어 왔다. 그러니까 사회주택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을 사실은 주거복지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만이 이 문제 근본적인 저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유럽처럼 이제는 시민이 공급의 주체로 나서서 직주 근접하게 또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웃을 만들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주택을 만들어야 된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말씀처럼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 사는 시민 가운데 자기 집이 아닌 임대주택에 사는 시민들의 비중이 70% 가까이 된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사회주택의 비율도 네덜란드 같은 데는 35%까지. 그래서 이런 소위 선진국들의 주거 복지 또는 주택 정책에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모든 국민들이 다 집을 가져라 하고 이렇게 몰고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녹색촌 역촌정 같은 경우에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역까지 1분 거리거든요. 근데 119세대고 신축입니다. 근데 이게 임대료가 얼마냐면 보증금 1,000만 원에 25만 원이거든요. 어쨌든 청년들이 이런 저렴한 데서 10년 정도 살면서 돈도 좀 모으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좀 넓은 집으로 결혼을 해서 간다거나 이런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집들이 공공임대나 사회주택이 저는 돼야 된다. 맞습니다. 좀 이런 측면이 이제 하나가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공공의 예산을 줄일 수 있거든요. LH나 SH공사가 한 채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마다 1억씩 이게 적자를 보고 맞아요. 있으면 교수님 잘 아시죠? 사회주택은 건축물을 민간이 짓기 때문에 이 국민의 예산,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를 사실은 절감하고 공공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공공은 땅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지을 데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외곽에서만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사회주택은 직주 근접하게 시내 곳곳에 이렇게 지어지고 있다는 이런 장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장점이 많은 사회주택을 좀 이제 혁신적으로 많이 공급하면 이제 좋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 정부나 이 공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나 또는 어떤 공기업은 토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그 토지를 이제 민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주체들한테 주택 사업을 하도록 해주면 바로 그 민간 기업이나 이런 사회적 경제 주체들은 토지를 확보할 부담에서 벗어나니까 양질의 주택을 좋은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주거 문제를 푸는데 저는 이 사회주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도심 곳곳에서 사실 재개발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무분별한 이 재개발 불도저로 다 이 추억과 행복을 다 밀어버리고 사실은 거기에 남은 건 탐욕과 층간소음만 남잖아요. 여기에 이웃과 공동체도 다 파괴돼 버린 이제 그런 점이 좀 있어서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저는 지금 재개발은 우리 도시의 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들을 훨씬 많이 준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가장 먼저 좀 해제해야 될 게 도심 재개발 구역이라고 생각해요. 재개발 구역을 해제하면 다양한 대안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내 집을 고칠 수도 있고 내가 옆에 건물주하고 같이 합의해서 조금 더 큰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지금 재개발 구역의 내용처럼 전체를 철거하고 빌딩을 지을 수도 있고 이 모든 대안이 다 선택 가능한 게 재개발 구역을 해제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대안 중에서 우리가 도시재생을 사실은 이제 떠올릴 수 있는데요. 지구 기후적으로도 사실은 고쳐지는 게 탄소 배출을 가장 적게 배출하는 거고 신축은 그래도 탄소 배출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집을 고쳐서 이웃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자. 라고 하는 게 사실 도시재생 사업이거든요. 또 어쩔 수 없이 기왕에 집을 짓는다면 사람한테도 좋고 지구한테도 좋은 집을 짓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개발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자연과 사람과 문화와 역사가 조화롭게 상생하는 공익적인 사회적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 회사도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크신재, 크게 신개발, 재개발하는 방식이 개발시대 방식이었다면 작고채, 작게 고치고 채우는 방식이 재생시대 방식이다. 이제 재생시대에는 오래된 집들이 한 채 고쳐지는 것들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주고 그래서 각 우리 건물이나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소위 사회주택들을 공급할 경우에는 정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함께하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방식이 저는 사회주택의 절묘한 해법이라고 생각을 하죠. 전제가 개발병의 치유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속도로 개발 시대를 살았고 눈부신 경제 발전 또는 도시화를 이루었는데 그 너무 빠른 속도가 저는 성취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병도 주었다. 성장통을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바라는 미래는 이제는 좀 다양성이 존중됐으면 좋겠어요. 오로지 대도시만, 서울만, 수도권만 사람이 살 때고 나머지는 다 도태되어도 상관없다 이러지 말고 작은 도시들도 저마다 짱짱하게 살아갈 수 있고 시골도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그래서 좀 우리 국토가 다양하게 저마다의 강점들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는 좀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저는 개발 시대의 우리들의 생각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야 가능한 일이 아닐까. 네, 저는 그 정석 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나보다는 우리, 또 사람보다는 지구, 또는 돈보다는 행복을 추구하는 좀 조화로운 어떤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 저는 잘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기준 자체를 좀 무게중심을 옮겨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집 없는 인권을 사실 생각할 수가 없죠. 집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기본적 주거권을 이 나라에서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뿐만 아니고 농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저는 충족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 집중과 지방 불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도시 중심의 정책에서 지방 중심, 농사노촌, 지방 중심의 정책으로 정책적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농촌도 못 살고 맞아요. 도시도 못 살고 대전환이 일어나서 지역 어떤 균형 정책이 돼야 도시도 잘 살고 농촌도 잘 살 수 있다. 저는 이것이 또 상생이고 어떤 아까 말씀드린 연대와 협력 방식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 즐거웠습니다. 예, 저도.
뭐 이런 뜻깊고 유익한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현대차 정문고 재단에 저는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녹색 친구들이 그 1회 그 대상 수상 기업이잖아요. 저희 녹색 친구들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또 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더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저도 오랜만에 우리 김정식 대표님과 이렇게 긴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그 옛날 우리말로 찌찌뽕 어쩜 이렇게 서로 생각이 통할까. 그리고 저도 지금 우리 뭐 주택 문제도 그렇고 우리 국토 불균형 문제 해법은 뭐 사회주택 쪽에 있다. 더군다나 이제 그 농산어촌 사회주택도 지금 기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니까 김 대표님과 녹색 친구들은 대한민국의 개발병을 고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 최전선의 일꾼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녹색 친구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